모르겠다. 어제가 밝게 당겼죠. 6.25 70년 만든 6.25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현충원 참배를 했습니다. 우리 당의 지도부는. 현충원은 사실 다 틀려 있잖아요. 그런데도 현충원 통제를 하고 이놈의 정부가 6.25 날 단체 참배를 못하게 하고 통제를 하니까 6.25 날 이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현충원 책임자한테 아니 그 무슨 현충원 통제를 하면은 도대체 여기에 돌아가신 분들이나 또 무명용사도 있고 그래서 참 지적을 했죠. 아무리 그렇지만은 화면을 좀 당기세요. 현충원을 참배하는데 통제를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딨냐. 그리고 보는 사람 박정희 대통령 묘소하고 이승만 대통령 묘소를 아예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비가 막 쏟아지는데 현충원 참배 전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 묘소하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각하 묘소를 저 혼자 참배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대진에서 했습니다. 참 마음이 6.25라서 그런지 마음이 참 답답했어요. 사장님 앉으세요. 힘드신데 그냥 그 느낌은 뭔지 아세요? 어제 우리 공화당은 워싱턴 DC에 있는 참전 용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에도 우리가 6.25는 우리 미국이나 대한민국의 성전이잖아요. 유엔군이 성리한 거예요, 사실은. 중공군이나 개입을 하고 이래서 못했지. 전쟁을 일으킨 전범은 김일성입니다. 그리고 스탈린이고 그리고 뭐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전범 때문에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기고 3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국군이 한 30만 명, 그 다음에 유엔군이, 미군을 포함해서 미군이 한 3만 4천 명 죽었어요. 유엔군이 한 3만 6천 명 이렇게 돌아가시는 근대 현대사에서 가장 큰 전쟁, 가장 참혹한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과서에는 6.25가 북한 괴뢰 정권의 남침이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이 재정이 어렵지만은 어제 조선일보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6.25는 북한 괴뢰 집단의 남침이다. 이걸 국민들이 이제 좀 의식 있는 국민들이 손자 손녀들 불러서 교과서를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봐라 신문에 6.25가 분명히 남침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를 계기로 한번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좀 각인시켜주는 그러한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어제 현충원 이승만 대통령 각하, 박정희 대통령 각하 그리고 우리 각 지역의 현충원에다가 또 부산에 유엔 묘지가 있어요. 부산에 또 워싱턴 우리 참전용사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공화당만 워싱턴까지 우리 공화당만 화환을 보냈어요. 우리 공화당만. 그래서 우리가 화환 보냈는데 우리가 보낸 화환 워싱턴에 화환을 보냈는데 우리 화환 보내고 난 다음에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참전용사 뒤에 참배를 왔어요. 그래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헌화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세상이 얼마나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미래통합당이나 어떤 정당도 어제 현충원에 옷 하나 못 봤습니다. 누구도 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우리 선배님들, 넉설, 기인은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6.25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중요한가. 또 이 전범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반을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보는 건데, 그러면 북한은 잠시 계례 집단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지만은 북한은 어느 나라 땅이라고요? 대한민국의 땅이에요. 대한민국의 땅.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계례 집단이라 그러지. 김정일,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을 정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정권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를 하는데, 레짐이라는 정권 교체를 하는데, 우리가 정권 교체는 두 가지 다 얘기하잖아요. 김일성 3대 세습 정권 레짐 체인지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레짐 체인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또한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찬탈한 거예요. 찬탈. 지금 대통령께서 1184일, 그죠? 4일째 되는 이 시점에 대통령이 제가 뭔지를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몰라요. 권력 남용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가 삼성한테 받은 39억짜리 말 한마리 때문에 엮어가지고 지금 모든 재판이 그렇게 돼요. 그냥 보여지는 그 내용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권력 남용이다, 묵시적 정탁이다, 경제 공동체다, 제3자 뇌물이다, 이런 식으로 엮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을 정상적인 정부로 보지 않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래요. 아니 그걸 대통령 선거를 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그런데 그 정권이 거짓이고 불이면은 그것은 정상적인 정권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과 불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죄가 없는 대통령을 엮어버린 거예요. 그 촛불의 광풍에 유승민 김무성 같은 배신자들이 동조를 했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그 사람들 박지원이가 뭐라 했어요? 금메달, 촛불, 그들이 말한 혁명, 촛불 쿠데타의 금메달감,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한 금메달감이 누구냐? 김무성이라고. 김무성. 자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대통령을 저렇게 만들었잖아.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정말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2016년 12월 9일날 그들이 한 짓은 대한민국을 탄핵해버립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탄핵해버립니다. 자유우파 국민을 탄핵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대한민국이 거짓이 판을 치고 대통령 말씀대로 거짓의 산이 대통령을 일으키고 기쁘게 만들 것이, 이 나라라는 것이 어떻게 거짓과 불의가 지배를 하는 나라가 돼서 되겠느냐. 결국 그들은 거짓 불의의 정권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보세요. 북한하고 완전히 쇼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이 아니에요. 그것은 북한한테 몇백조 퍼주겠다는, 그냥 퍼주겠다는 소위 말하는 조공을 갖다 바치듯이 김일성 3대 전범들한테 대한민국이 조공 갖다 바치듯이 몇백조를 갖다 바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핵폐기라는 얘기 한마디 들어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몇백 조를 북한에다 약속할 수 있느냐. 그것은 5년 단임제에 5년 단임제 저희들은 뭐 정권도 인정도 안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민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 저끼리 앉아가지고 그냥 설설해가지고 그때부터 북한의 이 남북관계 쇼가 시작되는 거예요. 쇼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의용이라는 자가 미국 가서 거짓말해. 이번에 볼턴에 다 나와. 뭐라 그러? 다 거짓말. 트럼프도 속이고 김정은도 속이고 이쪽에 가서는 이런 얘기야. 저쪽에 가서는 저런 얘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김정은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정의의 국가안보실장 입에서 나왔다. 이게 볼턴의 얘기다. 볼턴 이 양반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거짓말 안 하고, 물론 트럼프하고 사이는 안 좋아요. 볼턴은 우리 공화당하고 입장이 비슷하다. 저 나라 안 된다. 절대 저기에 속으면 안 된다. 핵폐기 말로 해서 안 된다는 입장에 그분은 강한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핵폐기의 방해꾼이 누구냐? 바로 문재인 정권 내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대통령 선거 전에 후보자 시절에 뭐라고 했느냐? 연방제 하겠다.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 연방제는 고려 연방제는 김일성이가 주장한 거예요. 고려 연방제. 그 다음에 햇빛 정책하고자 하는 김대중. 그 햇빛 정책 연방제가 쭉 내려와서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까지 내려왔어요. 연방제는 비슷해야 연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나 저는 통일을 원해요. 그런데 독일이 안정적인 동독하고 통일해가 30년간을 정말 힘들게 했어요. 통일 이후에. 지금도 마찬가지. 재정적인 압박을 엄청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말하는 연방은 뭐냐?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연방은 비슷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아무튼 군사력, 경제력 다 합쳐가 세계 10위 정도 됩니다. 경제력은 13위, 군사력은 6위. 이래서 전체적인 국가의 능력이 한 10위 정도 돼요. 전 세계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 틀을 잡아서 우리가 목표했던 것이 7위. 프랑스를 뛰어넘는 나라로 만들자. 그래가면 3만 불에서 5만 불 시대를 가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방기를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민주노총 세력들과 정교조 세력들, 또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사회주의자들, 토착 발령이들, 친북, 종북 세력들이 그 길을 막아버렸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국 배령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죠. 뭐 K방역 해가지고 그러는데 신문에 논술 얘기 나왔어요. K방역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쉽게 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중국 배령 방역 잘한 순서로 따지면 16번째.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엄청 잘했다고 신문 보도 방송에 계속 나와요. 중국하고 접촉이 제일 많은 대만 거의 없습니다. 홍콩 거의 없어요. 왜? 초기에 다 막아버렸어. 항만도 막고 비행기도 다 막아가지고 중국과 가장 접촉이 많은데도 폐렴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뚫렸잖아요. 왜 우리가 그러나 이 정도라도 선방하고 있느냐? 벌써 메리스 사태 때 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놓은 거예요.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전염병이 벌어지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한다. 그게 뭐 문재인이 자네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 파일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사들이나 그 다음에 간호사들, 그 다음 대한민국의 의료시설이 뛰어난 겁니다. 그런데 누구 말대로 곰은 제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뗀놈이 부르고, 뗀놈 뗀놈 알죠? 뗀놈 가운데 그게 뭐냐, 큰 대자예요. 대자. 대놈.
대륙에서 있는 저기 중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를 산동 발음으로 떼떼떼 그러면 따따따 이런다고. 따따따 허리가 뗀 놈이라 그래요. 그 작이에요. 기생은 국민들이 하고 의료진들이 피눈물 나는 기생하는데 그 과실은 누가 먹었다? 문재인이 다 따먹은 거예요. 이번 총선은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문재인의 경제 실패에 대한 심판의 선거여야 되는데 이 언론 방송, 민노총이 장악한 언론 방송에 비교를 어디하고 하느냐? 남미하고 이태리하고 막 이런 데하고 비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시아권에서 대한민국은 방역 잘한 순서로 16번째가 16번째. 무슨 K방역이 어디 있습니까? K방역. 우리 의료기술이 키트라고 있죠. 금지라는 거. 이런 기술이 중소기업의 기술이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또 속았어요. 선거 하루 전날 돈 얼마씩 꽂힌지 아시죠? 선거 하루 전날 문자 막 발송해요. 정부가 돈 준다는 거, 정부가 100만원씩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99%의 돈 받았다. 저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어요? 여러분도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가지고 써야 돼요. 그래도 나도 봐야 엉뚱한 데 쓰니까. 저는 왜 안 받았느냐? 너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어떻게 선거를 놔놓고 옛날에 고무신 돌리는 건 봐서도 선거 하루 전에 돈 100만원씩 다 풀어가지고 문자로 돈 들어갔습니다. 은행 가서 확인하십시오. 하는 정권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더불어민주당, 미통당은 뭐랄까요? 김종인을 한 사람이 야 너가 100만원 주면 우리 200만원 줄게. 그때 우리 공화당은 뭐라 한줄 압니까? 이런 식으로 전 국민한테 돈 주는 건 있을 수 없다. 선거 앞에 놔놓고 이거는 고무신 선거도 아니고 통장에다가 돈을 100만원씩 꽂아주는 그게 부정선거라는 건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 국민한테 줄 게 아니고 정말 직격탄을 맞은 지역에다가 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영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이것 때문에 직격탄 맞은 기업을 중심으로 혹은 그런 데 중심으로 돈을 줘라. 그래야지 그게 다시 회전이 돼가 돌아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온 국민한테 다 줬어. 그것도 정부만 줬습니까?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또 다 줘.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주고 또 무슨 구는 구에서 주고 가만히 있으니까 돈이 막 야 이런 나라에 이런 임금이 어딨냐. 내가 와전 5천년 역사에서 전 국민한테 돈 100만원씩 주는 그러한 나라가 어딨냐. 이래가지고 또 국민들 다 속았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 돈입니까? 문재인 돈 아니에요. 내 돈. 그게 뭡니까? 내 돈. 여러분들 돈이라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체 예산에 한 25조에서 30조 정도를 더 예산을 확보해놨어요. 매년. 그게 뭐 때문에 확보했느냐? 저출산. 대한민국 앞으로 다가올 큰 문제가 저출산, 애 안 낳는 거.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가는 거예요. 자,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25조에서 30조 정도의 예산을 갖고 이것들이 정권을 잡고 문을 열어보니까 곳간에 말이지 생각지도 않은 돈이 25조 30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갖다 쓴 거예요. 막 지금 400조 씁니다. 400조. 우리 대한민국 예산이 작년에 516조. 지금 끌어다 도는 손이 400조. 자, 그 국가를 어떻게 채웁니까? 이제 국민연금 53년 지금부터 한 30년 지나 국민연금 고갈돼.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아니 다른 정권에서는 다른 정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쓸 줄 몰라서 안 쓴 줄 아닙니까? 미래 세대에 가져가야 될 돈들은 막 빼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벨트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린벨트를 강하게 했잖아요. 왜 했느냐? 이거 미래 세대들 거라는 거예요. 미래 세대들 거. 우리가 다 땡기서 우리가 다 해버리면 그 다음에 지금 중학생이 15살 중학생이 10년 후에 25살 직장을 얻을 때는 걔들이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느냐? 60% 가까이를 내야 돼요. 그럼 못 사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노조 출신들이 김성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성태, 그 다음에 한국노총 대표했던 거, 그 다음에 누구야? 저쪽에 영등포에 김영주,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 그 다음에 한영애, 이런 노조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정년 연장을 2년 연장했어. 이거요, 연장해가 법안 올리면 반대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정년 연장 2년 해주는데 그거 반대하면은 정년 남대가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년 연장 2년 하면요, 보통 정년 때쯤 되면은 신입사원의 월급에 대정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2년간 퇴직을 안 하고 연장을 시키면은 10년간 젊은들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기업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했냐, 성과급 이라 해가지고 공공기관의 90% 이상이 다 이제 바꿨어요. 이제는 자기가 언제 퇴직할 때 그러면 월급을 좀 줄여가지고 나눠가지고 가져가는 이런 성과급을 제도로 해가지고 겨우 만들어 놨는데, 민주노총이 문재인한테 얻어낸 1번 요구했는 1번이 성과급 폐지예요. 문재인 정권 잡단 말때 석 달 만에 성과급 폐지시켰다. 그러고 그러면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는 꿰쳐야 되는 게, 걔들의 일자리를 막아버렸어요,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무원 17만 8천 명 늘어나요. 공무원 17만 8천 명. 문재인이 돈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작은 게 아닙니다. 일본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2배, 독일에 비해서 1.5배예요. 인구는 일본은 우리나라의 2배고 독일은 지금 한 8천만, 7,500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30년 근무하면요, 17만 8천 명이 얼마의 돈이냐? 330조 세금을 주는 겁니다. 330조, 여러분들 330조 가격에, 야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16조인데 뭐 괜찮다 이래보죠. 여러분 한 가구당 빚을 얼마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5천만. 여러분 한 가구당 공무원 17만 8천 명을 늘리면서 빚이 5천만 원의 빚이 늘어난 겁니다. 그것을 정년 연장 2년 하면서 민주노총 세력을 모으고 노조공화국을 만들어버리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저들이 가고자 하는 세상은 사회주의 세상, 공산주의 세상인데, 그들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노동자예요. 지금 민주노총이 70만에서 130만 됐어요. 6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노동자 세상이 되어버려요. 이제는 퇴직자, 중간에 실직자, 잘린 사람들, 이 사람들도 노조가입을 한다는 거야.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런데 주요영이라는 작자는 절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5.18 가서 왜 아부 떨고 그러냐고 와가지고는, 아이고 이제는 우리가 103석 가지고 180석을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하고 항복 선언을 했어요. 우리 공화당은 조은지 혼자서 3년간을 싸운 거 아닙니까? 103명 이상에서 싸우지 못하겠다고 항복 선언하는 이런 개떡같은 야당들이 대한민국의 보수를 자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처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미래통합당
그 103놈의 국회의원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애국자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수라는 작자들이 이제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사진 떼자. 김종인이라는 작자는 이제 보수 이름 빼버려. 그리고 정책도 내지 않고 6.25 날 저것들이 그러면은 확실하게 6.25 날 103명이 모여가지고 6.25 남침하고 이 토착 발갱이 세력들 문제 있는 것들 북한하고 이제 손 꺼져라 싸움이라도 막 마음으로 들려야 되는데 현충원에 꽃다발 조기 하나 갖다 놓지 않은 것들이 지금 보수를 자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정할 수 있는 세력도 이제 죽어버렸다. 저런 게 저들이 뭐라고 하겠죠. 좋은 짓만 죽여버리면 이제 저항 세력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저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좋은 짓 죽이면 제2의 좋은 짓, 제3의 좋은 짓, 우리 4만의 책임당원, 40만의 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60일째 이런 소모임을 지금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우리 당원들하고도 만나고 우리하고 생각 다른 사람들하고도 만나서 얘기하고 뭐 그런 사람들 얘기 많이 해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됐잖아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게 뭐냐? 이제는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나라가 다 망했는데 북한하고 거짓말하다가 결정 다 나버렸어. 결정 다 났어요. 김여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김여정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정보로는 김여정은 마약합니다. 마약. 여러분 이 나라가 미치갱이들을 위에 올려놔놓고 그 미치갱이하고 안달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품격,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국격 다 내팽개치고 거기에 굴중하고 있는 이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맨날 어제도 말이지 뭐 검찰에 또 오라 그러고 좀 한두 건도 아니에요. 저를 죽이려고 아무튼 좋은 짓 쳐내면은 이제 저항세력 없다.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전국의 동지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제가 마음 아픈 것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저를 감옥에 쳐넣던 죽이던 그거는 걱정 안 돼요. 지금 죽어도 좋은 일은 애국하다 죽었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마음 아픈 것은 동지들끼리 다투는 거. 물론 애국의 방법이나 예당의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왜? 우리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분노, 애국심, 그 다음에 이 정말 처절한 이 가슴 아픈 이 가슴앓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저렇게 됐을까? 결국은 우리 공화당 그 앞에 대한애국당부터 해가지고 그 가다가 떠들던 놈들 박근혜 대통령 파리하고 메시지 파리하는 놈들 다 도망갔어요. 그러고 지금 다 죽어서 아무 조용해. 우리만 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미래통합당 같은 것들을 믿고 대한민국을 막힐 수도 없고 또 우리 공화당은 무슨 좋은 진이가 길 가다 오줌 쌌다 하면 데스트 필 나올 거야. 매주 10만 명이 모여도 집회를 해도 언론방송 하나도 안 싫어요. 왜? 저는 직접 더불어민주당 의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우리 공화당이 대단히 무섭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래 얘기해요. 노무현 노빠락까지 노무현 초창기에 3만원 내는 1000명이 모여가지고 매달 3만원 내는 3만 명이 노무현을 대통령 만들었다. 매달 3만 내는 3만 명이. 그게 노무현이 천방지축 다니면서 정치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까지 갔어요. 그런데 저들의 생각은 뭐냐?
다시는 노무현 같은 정책을 밟지 않게 하겠다 해가 문재인을 저렇게 문파들이 뭐 저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노무현 같이 만들지 않겠다. 자, 우리 공화당을 제외하고 황교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모이자 하면 10만 명 모이는데 황교안이 온 동네 연락해가지고 당협위원장들 불러가지고 너가 안 모이면 다음에 공천 안 준다고 공갈 협박치고 모이자 하니까 모여. 모이는데 사진 저거 당협 사진 들고 사진 한 장 찍고 나도만 가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 공화당 집회 보고 박수 치면서 야 우리 공화당 집회 정말 잘한다 이렇게 하고 앉았어요. 왜 그러느냐. 황교안은 국민을 감동시키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자기 당원도 감동시키지 못했어요. 그것은 뭐냐? 야당의 지도자는 자기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 그 희생을 통해서 국민들이 저 사람 보니까 스스로 먼저 행동을 희생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감동을 해요. 그러면 모이지 마라 해도 사람이 막 구름같이 모이는 겁니다. 야당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바탕의 애국심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수호, 자본주의에 대한 수호, 역사를 지키는 그런 건 바탕에 다 무조건 있어야 되지만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이 전국의 판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황교안은 100개의 퍼즐이 있으면은 100개 중에 5개밖에 모르니까 95개 남한테 얘기만 들으니까 그림이 그려주고 한 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정을 잘 못한다 해서 미래통합당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장애라고 결정장애. 여러분 김문수도 우리한테 왔다 갔잖아요. 홍문주에도 왔다 갔잖아. 와보니까 탐나지. 야, 저 사람들 말이야. 172차 집회하는데 돈도 갔는 게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500억 들어갔어. 우리 당원들이. 각자서 돈 대비 내고 서명대 하고 뭐 하고 했는데 한 500억이 들어갔어. 돈 번 놈들은 누가 벌었다? 살랑살랑. 소위 말하는 황빠. 미래통합당 무조건 큰 데로 가면 무조건 이긴다 해가지고 그들만 돈 버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우리 공화당한테 고마워할 줄도 몰라. 그러면 배신해. 우리 공화당은 거구는 고사하고 너는 집회 한 번도 안 나오면서 맨날 쫓아다니면서 말이지. 야, 황교안이 최고다. 황교안 최고다. 황교안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역적으로 무슨 목사 같은 사람은 말이야. 미래통합당 하면 안 하면 우리가 역적이래. 산악계나 땅굴 파면서 산악계나 메시지, 대통령 메시지 얘기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께서 3년간 저 처절한 옥중투쟁을 한 말씀만 하시면서 옥중투쟁을 하시는데 그 잘못된 인간들 때문에 대통령이 자꾸 국민들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도 순수했잖아요. 대통령, 저분이 왜 저렇게 책임을 낼까? 우리 공화당에 대한 저 조원진에 대한 은혜를 계획적으로 은혜를 한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대 야당으로 합쳐라고 해서 우리가 지도부 회의했어요. 합치자. 어떻게 합칠 거냐. 당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연대를 하든 연합을 하든. 대통령 메시지 나오기 전까지는 황교안 쪽하고 라인이 닿아 있어. 자기들도 막 찾아오고 그랬어요. 대통령 메시지 딱 나오고 그날부터 완전히 우리 공화당하고 연결하는 끈이 다 끊쳐버려요. 왜 끊쳤느냐. 대통령 메시지 도면 안 된다. 이제 끝났다. 우리 공화당이 들어오든 너가 당을 해체하고 들어오든 그래도 그들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조원진 니 혼자 돌아가는 거. 김문수는 뭐라 했어요? 예비고 나가가지고 47명인 예비고 열심히 젊은 아들 직장도 때려치고 나가 예비고 뛰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사퇴시키라는 거야. 나보고. 야, 조원진 당선돼야 된다는 거야. 조원진은 당선돼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해체입니다. 해체. 자기 정당의 후보를 지가 당선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 후보를 다 사퇴시키는 그러한 정치는 삼류 막장 정치입니다. 삼류 막장 정치. 그것도 안 하고 제가 어떤 얘기는 김문수 지사한테 했어요.
이런 정치하면 안 된다. 이것은 김문수 정치의 가장 오욕의 말이다. 그러고 이틀 있다 탈당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가 무슨 사당하고 조은진이가 독단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은진이가 그러면 47명 예비 후보들 다 젊은 사람들 다 사퇴시키고 조은진 지역구에 단일 후보 나가고 김문수 비례대표 되면은 되는 겁니까? 우리 공화당의 3년의 투쟁을 그렇게 얕잡아 본 거예요. 그래서 깨진 겁니다. 이쪽은 홍문정 의원 쪽 있으니까 그거는 얘기를 하기도 싫어요. 평가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최고위원회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대통령 메시지를 우리 스스로가 7% 하지 않으면은 대통령 메시지 내시면 안 된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미래가 없어진다. 힘들더라도 우리가 버티자. 우리가 스스로 7%만 되면 대통령 메시지 나오면 10몇 프로 넘어가서 교섭단체 만들고 그래야지 대통령께 힘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메시지 한번 잘못 내면은 지금같이 이상한 상황 전개되는 거예요. 아니 맨날 대통령 메시지 파리하다가 꼬라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대체. 거대 야당으로 합치라고 해서 우리가 합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 합치는 건 당을 해체하고 하는 게 아니고 연대연합하자. 단일 후보 내고 연대연합하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25일 동안 공천을 안 하고 종로에 특히 공천 안 하고 기다렸어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쪽에 돌아오는 얘기 뭔지 아세요? 당 다 없애고 조은진 혼자 돌았나? 그러면은 제가 정치하면 안 되겠죠. 그런 정치, 그런 정말 잡스러운 그런 정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참패를 했는데도 이렇게 버티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 보고 무슨 놈의 사당아 조원진이가 여러분 당원들한테 가두리 대가 있다고. 이제 도망도 못 가. 정말 꼴보기 싫은 놈들이 너무 많아. 정치하는 놈들 제가 다 같이 정치를 12년을 했잖아요. 제가 밑바닥까지 다 알잖아요. 그놈들. 그런 인간들의 이중성 삼중성을 보면서 제가 정치하고 싶겠어요? 그러다가 우리 당원들은 또 서로 싸우지. 아이고 이제 막 정치 그만하고 교회에는 불교 신자라서 절에 들어가는데 아이고 절에는 못 가고 그냥 막 그만 있는 게 맞지 않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한테 60일 다니면서 저한테 밟히는 게 눈에 정말 밟히는 게 우리 당원들이에요. 당원들. 여러분들이 없으면은 무슨 정치하고 싶겠어요. 맨날 검찰 조사 받으러 가야 되고 맨날 고소고발 당하고 김정의 누구야? 김문수 그런 대신 그런 인간들하고 또 쳐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신전에도 별로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좌파들이야 조은진을 법적으로 죽이려고 그러고 저 위에 있는 놈들이야 저기 맨날 김정은 하염식이나 하고 말이야 이제 김여정까지 늘어났더만. 여러분 제가 전국 다니면서 느낌이 뭔지 아세요? 야 우리 공화당 분들 참 대단하다. 전국 여소에서의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분들이 우리 공화당 분들이더라고. 정말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고 그 모멸감에도 참고 견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총선 전에 아무튼 누구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 다 들어오세요.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당이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고 어느 정당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하고 체제 역사 싸움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아시면은 여러분 갔던 머리를 다시 돌려서 다 들어오세요. 우리 다 받아주면 되잖아. 그죠? 예. 옛날에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연천, 이쪽에 동두천 막 이쪽에 옛날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 있잖아요. 탈당했던 동지들 자진해서 다 돌아오세요. 아무튼 이제 자유라는 얘기가 정말 절실하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5.18 욕하면 안 된대요. 이제 법 통과되면 국무회의 통과했다. 5.18 욕하면 감옥 가요. 1,000만원 이상 뭐 얼마인가 7년 이하 징역인가. 그러다가 김정은은 1,000만 장 전단지 1,000만 장 만들어가고 이제 남한에 보낸다는데 대한민국에 우리는 전단지 만들어서 보냈다고 그것도 이제 부정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저항하지 않으면은 나라는 그냥 가는데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나 우리 동지들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저도 62살입니다. 59년생 59년 제가 음력 1월 7일 얼마 빠르십니까? 그죠? 그게 내 만으로가 아니에요. 진짜 만으로 이제 62이야. 만으로. 우리 동지들은 대통령 나오실 때까지 50하고로 다 묶었는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걱정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걱정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은 그들이 어떤 사회에 살아야 된다? 사회주의 국가에 살아야 되고 자유로운 발언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돈 주니까 다 공짜인 줄 알고 그냥 받아 먹다 보면은 빚더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옛날에는 6.25 때는 총 들고 나가가지고 일주일 연습하고 일주일이면 하루 연습하고 나가서 다 죽었어요. 그냥 자유가 뭔지도 모르면서 아무튼 공산당은 안 된다 해가지고 나가서 싸우다가 많은 분들이 피 흘리면서 지켜온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여러분 보고 총 들고 나가라는 소리 안 합니다. 총 들고 나가든 싸움을 하든 뭐 죽든 좋은 짓 하나 죽으면 돼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 모아야 됩니다. 이제는 옆에 사람 모으고 유튜브 방송들 있잖아요. 자, 구독하고 유튜브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모멸감을 당했습니까? 그 몇십만 명 구독자 있다고 입맛을 말이지 지 입맛대로 말이지 난도질하고 우리 공화당 조지고 이제 스스로가 사람 아는 사람 만나면은 우리가 유튜브 한 10개 해가지고 다 연결해줘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도 이래 모여있으면은 자, 전화기 엽시다. 전화기 열어가지고 유튜브를 딱 고정화 시키고 거기에서 우리 공화당하고 같이 갈 유튜브를 다 등록하셔야 돼요. 다 등록하시고 내용이 괜찮다 싶은 거는 그냥 퍼나르세요. 무슨 말이야? 그냥 퍼나르세요. 아는 사람들한테 듣기 싫어도 요즘은요 저같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은 요즘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야, 저 우리 공화당이 없으니까 투쟁하는 놈들도 없고 막 속에 미치겠네. 우리 공화당 용하던 놈들도 지금 다 바뀌었어. 야, 제발 우리 공화당 좀 나와라. 한장하겠다. 너것들이 한번 해보라는 거, 너것들이. 이게 우리가 투쟁한 게 그냥 투쟁이 아닌데 너 하면 봐라. 어떤지 얼마나 힘든 투쟁의 역사를, 투쟁의 길을 걸었는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야 된다. 거기에 핵심은 뭐냐? 첫째는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네.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라는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이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체제를. 그 다음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출해서 우리는 그냥 정당인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태극기 혁명군들이에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오그라뜨릴 유일한 세력이 우리 공화당 세력입니다. 우리가 다시 다짐을 하고 힘을 합쳐서 여러분 마지막 말씀 이제 여러분의 투쟁이 앞으로 기록될 거예요. 지금 태극기 애국묘지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투쟁했는 그 2020년
2016년 그 겨울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여러분의 아들, 딸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열차게 투쟁합시다. 북구지만 좀 시끄러웠죠? 프로모션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아마 여러분들 동지들이 다 돌아올 거예요. 왜? 이제 거의 판가름이 났잖아요. 우리 공화당은 당원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당비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화당의 일기는 당이라는 큰 축도를 놓는 거였어요. 이제 2기는 실질적인 수권 정당으로 정당화를 완전히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당협별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모든 활동을 독립시킨다. 그래야지 선거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4만 책임당원 40만으로 이제 가고 있는 일반 당원 이걸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골조를 세우는 작업이었다면 2기는 우리 공화당의 2기는 그 골조에다가 이제는 살을 붙여야 됩니다. 살을 붙이고 정말 우파 정당으로 우리는 거구 아닙니다. 사람들이 물으면은 너 거구 정당한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거구라는 것은 폭력을 유발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두들기 말기만 dur긴 맞지 폭력한 적 없어요. 어제 같은 날 2019년 6월 25일 날 입지도 잊으면 안 됩니다. 박원순이가 정했는 그 용역 깡패들에 의해서 우리 당원들이 갈비뼈가 부러지고 눈이 심령 단계에 가고 100여 명이 병원 입원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 정권은 오히려 그 칼을 저한테 댑니다. 우리가 고발하니까 용역 깡패 놈들 17명인가 기소했어요. 그 다음 뭐입니까? 그 다음에 조원진 등등등 해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이래가지고 이제 엮어 넣으려고요. 그런 거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단지 하나, 그렇게 했는 박원순이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박원순이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철거를 하면 절대로 그 물건에 대한 그 시설물에 대한 것만 하지 사람을 손대면 그게 불법이에요. 그냥 용역깡패 한 배 되는 놈들이 우리 여성분들 잡아 던졌잖아요. 안에 사람 있는데 이런 청각 그냥 뭉개버렸잖아요. 거기서 갈비뼈 부러지고 눈 다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그날 2019년 8월 6월 25일 날 그 영상을 보고 우리 공화당에 엄청나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여러분 6월 25일 오늘 6월 26일이잖아요. 어제 북한 배례집단에 불법 남침 잊어 마시고 박원순에 의해서 저지러진 용역깡패의 폭력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미 커질 때 10배 100배로 갚아줘야 된다. 그러나 이 가슴에 결의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이제 질문하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